공유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섞어 보시면, 뭐 토지만 하는데 공유지분만 하겠다든지, 토지인데 뭐 다른 뭐 유치권 걸린 것만 한다든지, 그런 거. 안 그러면 토지인데 그 위에 건물만 있는 거,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거죠. 그런 것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야만 계속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시면은 길이 보입니다.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우선 첫 부분 그 주제로 해서 그 공유물 분할이라고 이제 한번 첫 주제를 잡아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매와 관련해서 공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공유 지분이 경매로 이제 나오거든요. 만약에 아파트인데 뭐 가불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만 이렇게 경매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경매로 낙찰 받아서 그거를 이제 낙찰 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받아서 이제 다른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뭐 그 아파트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쟁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서로 생명부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서로 각자 지분만 갖고 있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민법에 공유물의 어떤 보존, 관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유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민법 공유 지분 이론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공유물 분할이라든지 경매에서 공유 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특수한 법리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강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제 책에는 이제 그게 있는데 민법이 약간 기본 이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했고, 바로 이제 공유물 분할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이제 서로 부대끼는 거죠. 다른 사람,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가 부대끼게 되는데, 결국 분쟁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유를 이제 깨트려서 온전한 지분을 가지거나, 안 그러면 돈으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물 분할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경매로 그걸 지분을 취득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공유 지분권자로서는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은 공유물 분할을 원하고 한 사람은 원하지 않으면 분할이 돼버려요.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취득하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이게 불안정한 상태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하시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유 분할은 기본적으로 공유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분할을 원하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분할이 항상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2페이지에 이 공유 분할은 가능한데,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의 대지 지분권, 집합 건물의 아파트 대지 지분권을 뭐 공유 분할해서 내가 지분을 가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민법에는
경계에 있는 이쪽 내 쪽에 담인데 그걸 뭐 갈라 가지겠다든지 이런 것들 특수한 경우 말고는 모든 공유물 분할이 다 가능합니다. 54페이지. 그러면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뭐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뭐 의미가 없죠. 서로 이야기 대화하다가 뭐 안 되면 그냥 분할할 수 있다는 거니까 협의의 분할은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재판상 분할에 그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데 협의 분할할 때는 뭐 협의라는 게 서로 다른 말로 합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간에 적절히 정하시면 돼요. 다만 그 공유라는 게 뭐 두 사람이 공유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다수가 공유일 수도 있는데 협의 분할할 때는 반드시 그 공유인 사람, 공유자들이 모두 관여해야 된다는 거. 근데 방법은 자유롭게, 합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분할할 때는 그냥 자기들이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룰을 이제 법에서 정해놨는데요. 이걸 공유물 분할의 이제 소송이라고 하고, 그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좀 이렇게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자른다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만약 현물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현물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로라고 할 때 뭐 반반씩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느냐 이런 거 이런 식의 이제 잣대는 법원이 비교적 그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송보다는 굉장히 법원의 재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르는지 그 선을 어느 게 맞다라고 사실은 딱 단정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이 하여튼 공평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되 법원의 재량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송 사건하고도 참 가깝다고 하는데요. 비송 사건이 대표적인 게 계명 같은 거, 홍길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명을 허용해 준다, 안 해준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원이 재량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재량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의 방법도 현물 분할로 자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되면은 아니면은 경매로 팔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네가 이 사람한테 주고 돈을 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재량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법에서 일종의 이제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물 분할의 원칙입니다. 현물. 그래서 그대로 물건을 그대로 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금을 그어 가지고 이제 자른다. 이게 현물 분할의 원칙이고 안 되면 경매로 판다. 이게 이제 그다음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현물 분할할 때는 이제 가장 기준이 이렇게 면적이 아니겠죠, 그죠? 당사자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공평하게끔 만약에 가불이 모두 2분의 1씩 갖고 있다 그러면 잘라서 나온 결과 요게 잘라진 토지의 가격이 균등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르는 것이 가장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자를 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딱 자기 지분의 면적하고 딱 똑같이 못 자를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다든지 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을 자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집이 좀 잘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집이 있는 선까지 자르고 대신에 요만큼 지분을 못 가져가게 되는 면적으로 못 가져가게 되는 부분은 돈으로 좀 보충해 주는 이런 방법도 이제 현물 분할의 하나의
그 보충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면적 그 자체로 현물로 자르되 좀 과부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